여러분의 꿈틀 필기를 제보받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서의 정가정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정서의 정가정은 고려가요제 유일하게 작가 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알려주면 돼요. 그런 것들 반영해서 이 필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보를 좀 이걸로 열심히 적어주세요. 우리 필기 속에 중요 주제 요소가 있다. 오고 보인다 출제가 보인다. 한글로 음성이 거들리네. 자기가 많이 생각을 해야 자기 자신들의 글귀가 정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다고 정서의 정과정 작가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고려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 교과서도 필기 제목 같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그냥 교과서 틀대로 다 외우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 절차 외우기로 했던 거 기억나요? 인론 1은 누구부터 펼쳐야지 입증의 책임이 있는 찬성 측부터 인론 1을 펼치고 나면 반대 신문으로 논리적 허점이 지적 들어오는데요. 반대 1이 아니라 반대 1은 인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누가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자 반대 2 그 순서로 기억하시면 착착착착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민준아 뒤에 하나 더 땡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반론을 누구부터 제시하면 되겠다. 반대치기 반론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사회자의 역할 멘트랑 연결시켜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쁜 소녀가 MRC를 잡고 있습니다. 토론의 제목 정책 논제라는 것으로 토론의 논제를 살펴보네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 이하야. 그래서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를 소개를 했고 토론의 유형이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걸 밝혔고 토론자께서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서 토론을 해달라라는 토론 규칙도 안내했고 그리고 찬성 측이 제1첫 번째 인론을 해주세요라는 토론 순서도 안내를 하고 있어. 거기 157페이지 봅니다. 157페이지에서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필수 쟁점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이지. 그래서 찬성 측 토론 1의 인론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심각하다. 왜? 땡땡일보의 각국 난민 인정률 수치를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면 가능하다.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경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GDP가 3만 달러다. 그걸 구체적인 근거로 객관적 근거로 뭐다? IMF 보고서를 제시를 했어. 효과나 이익의 측면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무조건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객관적 근거로 뭐를 독일의 경제 성장 사례. 난민 이주 후에 평균 4년이 지나면서부터 서유럽 국가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을 합니다. 토론의 발언에서 인론, 반대신문, 반론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되었으니 반대신문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고전식 토론과의 차이점이 뭐다? 상대 측이 준비한 주장의 인론이 끝나고 나면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을 하는 반대신문이 들어온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쭉쭉 한번 나가볼게요. 158페이지로 보고 158페이지에 반대 측의 제2토론자가 반대 신문으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 인론 1에 대해서는 반대 2가 지적을 합니다. 상대 측의 논증에서 어떤 점을 반대 신문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니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요. 위쪽이자 난민 신청자가 많아서 에다가 밑줄 국가재정 부담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막 성장했는데 이제 우리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부담돼서 말이야. 국가재정의 부담. 서유럽 국가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지만
서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경제 성장을 한 게 맞다. 이 서유럽의 대표가 어디지? 독일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밑줄 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에다가 밑줄. 이렇게 반대 신문이 끝나고 난 후에 반대측 1의 입론이 펼쳐집니다. 얘는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감이 잡힐 거예요. 주장, 그리고 근거, 이유 세 가지에서 입론이 뭘 얘기했는지 논리적 연관성 따지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사회자의 역할 이런 거 출제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을 좀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딱 감이 와요. 반대측의 제1토론자의 입론이 뭐라고 펼쳐지지? 와 이거 좀 기억해줘. 찬성측 제1토론자가 정의했던 개념과 주요 용어 진짜 맞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밑줄 끌까? 정의를 내렸던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하자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관해서 쟁점별로 반박할 거야. 쟁점별로 근거에다가 밑줄, 반박에다가 밑줄. 야 문제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실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리고 소가나 이익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지? 반대 1에서 땡땡 네모네모 일보에 따르면 남미는 주로 서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중남미에서 생기는데 서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출신의 남미는 대부분 유럽으로 향할 것이고 중남미 출신의 남미는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랑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를 좀 해준다, 그지? 그러면 본문 내용 읽지 말고 옆에 거 정리할게. 그 대신 여러분은 꼭 정독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해 두세요. 본문을 좀 읽으면 여러분 좀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 단계에서는 필수 쟁점,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의 측면으로 주장, 이유, 근거 세 가지의 논증 요소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심각합니까? 라고 하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쪽이죠. 문제가 아니다에 대한 줄. 왜? 우리나라는 난민들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다에다가 줄. 그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무엇으로? 네모네모 일보가 난민이 주로 찾는 국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쟁점 두 번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라는 것은 인정률 높여봤자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요? 국민들의 태도가 우리나라는 좀 우호적이지 않지? 우리나라가 좀 단일민족 국가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이쪽에 자 태도가 우호적에다 X 했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다? UN 난민기구에다가 밑줄, 땡땡 리서치에다가 밑줄,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쪽이죠.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조사에다가 밑줄, 효과나 이익의 측면에서는 높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이익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익보다는 문제가 오히려 생깁니다. 문제에다가 밑줄, 왜? 난민들의 범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지. 범죄 증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근거 난민 수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시민들 불안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무섭게 생기니까 했죠. 160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반대 1의 인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은 누가 해줘야 되지? 인론이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찬성 측 제1토론자가 반대 신문 지적합니다. 상대 측의 논증에서 논리적 합점을 지적합시다. 뭐라고 제시했지? 반대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우주구자 여론조사 결과에다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보자. 다른 시각에다가 반대 측에서 제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그리고 이유 밀접한 관련을 지니지 못했다. 우주구자 여론조사 결과가 이유랑 밀접한 관련을 지니지 못한 점에다가 우주구시고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멘트 좀 한번 가볼게. 반대 1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라고 오류를 인정을 합니다. 바로 위에 멘트 가볼게요. 찬성 1.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 있다라고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근거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한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이쪽이자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해라는 즉 실제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다가 밑줄 쭉. 더구나 난민들을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조심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반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의 정서이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오류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거 기억해주세요. 160페이지 펴주실래요? 160. 그리고 두 번째, 찬성이의 입론이 펼쳐지는데요.
161페이지에서 정리할게요. 161페이지 찬성 측의 제2토론자의 입론 논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만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자. 이쪽이다. 생명과 인권 보호에다가 밑줄 이유가 뭐지? 우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을 해야지. 책임과 의무 이행에다가 밑줄. 그리고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는 국가가 지녀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다라고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주장 2호까지. 그거에 대한 근거는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사례를 제시해주고 2018년에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 알고 계시나요? 난민 체육에 인정받은 사람들의 사례도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난민들은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살 수가 있다. 이유.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를 하죠. 그리고 뭐 또 근거를 제시하겠지. 본문 내용 읽으면서 문제 풀면 끝납니다. 내려와서 161페이지 다시 내려오면 자, 찬성 이의 입론은 누가 반대 신문해주면 된다. 입론의 발언이 끝나서 여유가 있는 반대측 제1토론자가 반대 신문하는데 뭐라고 지적했는지 한번 볼래? 찬성 측의 주장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 우리도 OECD 국가지 아니냐. 그런 것은 동의할게. 이주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해가는 줄. 이런 거 중요해요. 부분으로 인정했다는 거.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는 방법이 꼭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가 꼭 난민 수용이라는 것이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는가. 다른 방법도 있음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난민 모두가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밑줄다. 모두가 잘 정착해다가 밑줄 이건 물음표랍니다. 모두가 잘 정착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161페이지 이어서 가시죠. 자, 이런 찬성 반대측 제1토론자의 반대식은 찬성 2의 입론에 대해서 반박해봤고요. 161페이지입니다. 반대측 제2토론자의 입론에서 논증을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주장하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됐다. 이쪽이다. 준비가 안 됐다에다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아직 안 됐다. 이유는 뭐로 제시한다?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심사 인력 부족이라고 왼쪽 계시고 21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난민 심사의 건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시간, 폭력 인력의 부족. 그래서 이유는 난민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제도 미비에다가 왼쪽 난민 수용 후에 경제적 성장이 가능했던 독일은 이쪽에자 독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다는 거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찬성 2의 반대 신문 내용 한번 보고 가실게요. 맨 밑에 네모 박스 보이십니까? 162페이지 쪽수. 찬성 측 제2토론자의 반대 신문. 상대 측의 논증에서 어떤 점을 반대 신문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난민 심사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했으나 밑줄이다. 합리적 절차에다가 밑줄. 심사 인력 부족에다가 밑줄. 제대로 진행에다가 X. 난민 수용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거지. 밑줄자. 준비가 안 되어 있다에다가 밑줄. 그렇다고 안 받아들이면 되나? 타당한가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러분이 통중이 되어서 토론평가서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좀 읽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마치 문밖 아이고 이런 비유적 표현 말하기 방식에서 참 좋은 문제일세 별표 치고 가자. 마치 문 밖에서 생명의 위협을 쫓겨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기다리세요. 청소 좀 하고 드릴 음식도 마련해야 해요 라는 것과 진배없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으로 반대의 주장에 대한 의문 제기에다가 밑줄. 섣불리 문을 열어줬다가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진다면 어떡하실래요?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되는 난민 수용이라면요? 라고 반대인은 한 번 더 의문을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반론으로 가자. 반론은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 반대측의 제1토론자 그리고 찬성, 반대측의 제2토론자 그리고 찬성. 이런 순으로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론을 펼친 뒤에 사회자가 마무리합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로 열띤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측, 반대측 토론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도 시에시에 하면서 마무리. 그러면 164페이지 학습활동에서도 정리하는 여러분이 또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1번 가겠어요. 와, 이거는 한 문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문제 중에 한 개는 뭐다? 토론의 논제의 유형 나누기. 다음 논제 하나 가운데 골라주시고 모둠의 역할을 정해보자. 수학 시간에 계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정책일까요? 가치일까요? 사실 논제일까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걸 행동으로 하냐 마냐. 밑에다 뭐라고 적자? 정책 논제.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또 무슨 논제? 정책 논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 무슨 논제? 정책 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개 다 정책이네요. 165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배경이라든지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66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어요. 165페이지에 이거는 별표 하나 쳐놓을까? 오가라두기에다 크게 별표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통하나 2. 넘어가서 165페이지 토론 개요서 작성하고요. 168페이지 바로 가실까요? 168페이지에서 이번에 순서 외우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합시다. 여러분 의문을 강도 공부하시기 전에 의문 체계, 자음 체계랑 모음 체계 표 외우셨죠? 네, 그게 제일 기본으로 시작입니다. 자, 그럼 토론 참여자와 청중의 역할, 사회자가 주로 하는 역할은 멘트랑 연결이 돼야 돼. 논제 소개하고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를 하고 항상 제 1토론자, 2토론자 이렇게 하는 역할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김고기 줄 안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챙겨가세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고 좋다. 170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얘들아, 논증이란 무엇일까?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논증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주장, 이유, 근거 제시를 하는 거지. 내 주장은 정당하다라고 상대를 설득하는 겁니다. 주장의 정당함에다가 그러려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이유가 따라와야 되고요.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근거로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랑 근거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논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논증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결론을 내세우는 의견, 주장이 있고요. 그 주장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진술,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진술에다가 밑줄 이유가 있고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밑줄 객관적 정보나 자료에다가 밑줄 근거가 있고요. 반론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반론에 대한 반박에다가 밑줄 너무 중요한 거 나오겠지, 그치?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는 칭찬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의 자유였어. 논증 방법에다가 별표 3개. 연역 논증은 뭐야? 연역은 일반적 원리를 먼저 빵 때려주는 거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 도출 구체적 사례에 소크라테스에다가 적용을 해보니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나오는 것이죠.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다가 밑줄 구체적 사실에다가 밑줄 거기에서 뭐가 쏙 튀어나오면 된다? 결론이 나오는 거야. 기납은 어때?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조사해보자.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사례로부터 결론을 쭉 뽑아내봐봐.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난 까마귀 100마리 조사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 앞으로 태어날 까마귀까지 검다라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를 할 때 주장이 명확에다가 밑줄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이유 근거 주장이라는 이 구성 요소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는지 이유 근거 주장에다가 밑줄 반론을 충분히 예상해서 적절하게 반박을 했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원 토론으로 넘어갔네요.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풀이해 주셨으면 그런 게 이제 좀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필기 제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월요일 날 와서 필기 이런 거 해주셨어요. 내일은 수업은 없는데 7시부터 10시 반까지 우리 같이 국어공부 마지막으로 쌤 옆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안 될 때는 내려오시고 선생님 저는 진짜 목요일 금요일 과목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월요일 날 안 오셔도 됩니다. 금요일 날에 그 총정리 시간 공지했던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총정리는 12시 50분부터 시작할게요. 1시로 하면 좀 막 이리저리 정리하다가 좀 시간 가니까
12시 50분부터 2시 반 타임 하나.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아니다, 4시부터 5시 반 타임 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미치도록 밤을 새가지고 찬바람 가가지고는 그드랭을 할 것 같다 라고 하면 4시부터 5시 반 타임 모시고, 아니다, 나는 빨리 끝내놓고 좀 잠시 눈 좀 붙였다가 그러고 밤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면 점심 먹자마자 바로 오시는 게 낫겠죠. 그죠? 점심 먹자마자 오는 타임 하나 12시 50분,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오는 타임이 4시, 이렇게 두 가지 타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영상으로 올릴게요. 아시겠죠? 하나 수업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총정리 자료는요, 강구기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물간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엑기스의 문제들을 문법이랑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 이제 필기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필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슉슉슉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그러면서 문학 작품을 좀 다시 정리하고 문법의 포인트를 다시 짚어보는 총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171페이지 여러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냥 읽고 172, 173은 수업 시간에 안 했지요. 그냥 넘어갔지요. 174페이지의 시는 어떻습니까? 아직 진도 여기까지 안 나갔는데요 라고 하면, 혹시나 174페이지의 시가 수업 시간에 했다라고 하면 시험 범위니까 제보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다 끝난 반 있어요? 아직 안 끝났죠? 그럼 이거는 제보를 기다릴게요. 풀꽃 1위 나갔다라고 하면 세개가 좀 누가 용기 있는 자 올려주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1단원으로 가자. 아니, 1단원이 아니라 4-1로 가자. 고래를 춤추게 하는 내재적 동기 논증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1단원 드릴게요.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없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저는 파란색이 없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심하세요. 자, 읽으면서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요. 세계의 유명한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재적 동기로 자유를 통해 자신들의 위협을 할 겁니다. 부럽다 부러워. 쌤도 좀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 늘 감안하는 것 같아요. 남들의 칭찬이 아닌 자유. 페이지 140페이지 가실까요? 아, 140페이지 논증 파악하며 읽기. 글이나 자료를 사용해서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데 밑줄 한번 긋자.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증을 재구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논증의 재구성에다가 밑줄. 축구 대표팀의 주장은 사회의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의 주장이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면 인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을 들은 은정이는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없대. 왜? 축구 잘하는데 뭐 인성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넘어가서 141페이지 가겠습니다. 141페이지 논증이란 무엇일까? 에서 주장이 정당하다. 밑줄까?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에다가 밑줄. 거기 안에다가 뭐뭐를 이유랑 근거를 제시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주장은 결론으로 내세우는 의견, 결론에다가 밑줄. 이유는 뭐가 돼야 된다?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주관적 진술, 주관적 진술에다가 밑줄. 근거는 뭐야? 객관적 정보나 자료에다가 밑줄. 반론에 대해서 반박하기, 논증에 관해서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 대응하자. 반론에 대한 대응에다가 밑줄. 자, 논증 방법에 크게 별표 하나 쳐놓자. 연용 논증 다시 한 번 더.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쪽. 기남은 뭐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쪽. 유비 논증은 이혹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두 대상이 서로 유사해. 유사성을 바탕으로 A의 유사성과 B의 유사성 이미 갖춰져 있거든. A, B가 참으로 닮았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B에게도 있겠거니 라고 미루어진다는 유비 논증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본문 내용 읽지 않을게요. 읽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요. 갈래는 논설문, 칼럼이라고 보시죠. 설득적 성격의 글입니다. 우리는요,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아갑시다. 첫 번째, 실험을 했으니까 실험 결과에다가 밑줄. 그런 실험 결과의 객관적 근거로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아이고야, 특징 두 번째 별표 쳐야 한다, 야으. 예상 독자의 반론에다가 밑줄. 예상 독자의 반론이 대체 뭘까? 근데 이 반론에 대해서 내가 미리 탕탕 쳐줍니다. 반박 제시에다가 밑줄.
공격 들어오는 거 창창창. 세 번째, 외적 동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했어. 사람들의 사례에다가 이 사람들이 사례가 3개 정도 제시가 되죠.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이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쭉 뽑아냈으니 기납적 논증 방식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네 번째에다가 별표치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통념에다가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을 다 같이 뭐라고 외칠 것이다. say 칭찬하고 외치겠지. 그런데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이라는 거에 정답 칭찬을 생략함으로써 호기심도 유발을 하고 새로운 생각이었어. 통념에 대해서 반박한 통념이 아닌 자유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해줬어. 마음을 울리기. 글의 구성으로 가자. 서론 부분에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동기라는 것이 있어야 돼. 동기에다가 동그라미. 동기의 동기에는 외제 동기랑 내재 동기가 있다. 외제 동기, 내재 동기 하니까 갑자기 새끼로 세고 싶은 심리가 감상 관점. 김구 기출에서 쌤이 감상 관점 적으라고 이렇게 문제 빼냈거든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외재 안에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잘 맞춰주세요. 알았죠?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외재 동기, 내재 동기에서 새끼를 샜고 본론에서는 외재 동기에 따라서 사는 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인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사람은 공허해지. 그래서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아야지 자기 만족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에다가 줄. 그래서 얘들아 시험 전날에 뿌듯하게 공부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진인사 대천명을 외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서 조금만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여봐. 결론은 스스로 결정하자. 아 좋다. 스스로 결정에다가 내 결정, 자율성. 그러니 내재 동기가 생길 것이고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아야지 사람의 마음이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안분지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선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읽기 전에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논증의 방법은 귀납하고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귀납적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 동기의 종류에 외재랑 내재가 있고 내려와서 판서 내용도 선생님 필기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외재는 외적 보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경제적 보상 이런 걸로 문제점을 발생시키죠. 내재 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즐거움과 성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143페이지 한번 가보자. 질문, 동기에 관한 실험을 참고를 할 때 외적 보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뭘까? 이쪽이다. 외적 보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다가 밑줄. 얘들아, 외적 보상이라는 거는 쉬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잘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돼. 쉬운 문제에다가 밑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말이야.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외적 보상만을 쫓았을 때 생기게 되는 문제점 크게 별표 하나 치실까요? 사실상 이거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건 너무너무 별로고요. 본문 안에서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외적 보상을 주는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적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보상해주는 사람들과 끝없이 갈등을 빚게 될 것이고요. 갈등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지. 비교에다가 밑줄. 황폐 밑줄. 외재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은 경쟁과 비교, 시기,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리 퍼질 겁니다. 씁쓸하네요. 자, 예상 독자의 반론을 미리 반박한다라고 얘기했죠. 반론을 반박한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외재 동기에 따라 살아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 나는 결과 중심의 사람. 결과만 좋으면에다가 밑줄. 외재 동기를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외재 동기를 쫓는 사람들도 마음이 황폐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재 동기만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 경쟁의 비교의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배에 많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널려있다 라는 것으로 반박을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아?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144페이지 갑니다. 논증을 이용해 기본 요소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죠. 이 필기를 좀 잘 보시면요. 내적 동기에 따라서 삶을 살자. 이유는 뭐다? 외재 동기에 따라서 삶이 효과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아야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 와우, 너무 중요하다.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수학자, 그리고 물리학자,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내재 동기가 행복으로 이끈다. 동기와 관련해서 살펴본 현대인의 삶은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고 동료와의 관계도 좋지만 시키는 일만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쪽이자. 시키는 일만 하면 행복하지 않다에 나가는 줄. 여러분 너무 닮았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정해진 루틴대로 학교 가고 오랫동안 수업 듣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경쟁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러니 여러분 이 과정에서의 여러분의 성장의 기쁨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숫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러면 숫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국자의 반론과 반박이 이미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아 이거 너무 좋다. 반서 두 번째 크게 별표.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역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은 외적 동기에 익숙해졌는데 라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이미 큰 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외제 동기의 유혹이 더 많았을 것이다. 밑줄기자. 외제 동기의 유혹이 더 많이 받은 사람에다가 밑줄 허땡땡 교수님, 물리학자,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세계적인 사람이 열감을 받으면서 어땠을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뭐에 집중해봤다는 거야? 진정한 기쁨. 글쓴이가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외제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요. 큰 상을 받을 만한 성취에서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미쳤다.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성취에다가 밑줄. 그래서 외적 보상이 진짜 많은 사람들일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내면의 기쁨에 집중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에 집중했겠지요.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산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와. 글쓴이가 말하는 내재 동기의 원천은 뭐다? 밑줄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에다가 밑줄. 그렇게 하자. 스스로 선택해서. 그래서 총정리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도 몇 시에 올 것인가? 나는 영상이냐? 출석이냐? 그리고 선생님 옆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카톡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146페이지. 너무 좋은 글이었어요. 147페이지. 학습할 거를 얘기해볼게요.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밀어주는 힘을 뭐라고 한다? 동기. 동기는 외재랑 내재. 외재는요, 외적 보상. 그것은 좀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야. 마음의 황폐함. 끝없는 경쟁과 비교, 시기, 질투. 그리고 본론이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의 내면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내면의 기쁨에다가 밑줄. 사례 세 가지를 통해서 결론 도출하자. 내재 동기에 따라 자신이 진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것을 찾아라.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올 것이다. 진정한 기쁨에다가 밑줄, 행복에다가 밑줄. 그래서 글의 제목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라는 정한 이유가 뭘까? 통념을 제시했어. 사람들은 다 같이 칭찬을 외쳤을 텐데 말이야. 칭찬이라는 통념의 답 말고 고래가 자유로울 때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면서 춤을 춘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은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내재 동기라는 것.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입니다. 148페이지 가시죠. 논증 요소와 방법에다가 밑줄 계시고 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을 통한 결론 도출, 사례 1, 2, 3을 통해서 결론 도출. 그래서 하고 싶은 기나적 논증으로 내적 동기에 따라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글의 본론 1, 2에 나타난 예상 반론과 관한 글쓴이의 반박은 야 외재 동기면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성적표에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렇게 외적 보상만을 쫓으면 문제가 생겨 마음의 황폐화로 피폐해질 거야 라고 반박을 하고요. 예상 반론 두 번째는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하는 클래스가 다른 거 아니야? 이들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더 외적 보상에 대한 유혹이 컸을 텐데 내면의 기쁨에 집중했었던 거는 그게 더 좋은 것이기에 좋은 효능이 있었기에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149페이지 평가하는 거 살펴보시고 4번으로 가시죠. 4번의 고비박스 시험지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논증 방식에는 연역과 기납이 있다. 연역은 이미 알려진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다가 밑줄 그걸 대전제. 그래서 결론으로에다가 밑줄 결론의 내용이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라는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 참이면 결론도 무조건 잠 이쪽이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잠에다가 밑줄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무조건 거짓. 기난 논증은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쪽 뽑아내는 논증의 방식이죠. 오 너무 중요한 이야기 나왔다. 사례가 충분할수록에다가 밑줄 하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에다가 밑줄. 그런데 전제가 참일지라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예외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 사례 세 가지를 통해서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라는 거에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설득효가 갑니다. 본론위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은 독자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의 사례와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고 사례를 세 가지나 풍부하게 제시했으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150페이지에서 유비논증, 여러분의 관점과 논증 구성하기 이런 거 생략하고 유비논증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자. 어떤 두 사건이나 사물이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150페이지 밑에 두 사건이나 사물을 유사한 특성이 있어서 한 대상에서 발견한 현상이 다른 대상에서도 발견될 것이다. 태국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서 전홍사가 잘 돼. 그런데 말이야, 베트남도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따라서 그러므로 베트남도 뭐가 전홍사에 적합할 것이다. 넘어가서 151페이지 보시죠. 이용설 시험 때 있겠습니다. 연습 때문에 수업 시간 했죠? 이용설도 갑니다. 행랑채가 낡고 떨어져서 버틸 수 없게 된 게 세 칸이었지. 나는 마지못해서 말이야 집을 고친 수리 개인적 경험을 제시합니다. 개인적 경험에다가 줄.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먼저 번의 장마에 비가 샌 지가 꽤 오래되었고 내가 그것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그만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했네. 대헷. 나머지 한 칸은 말이야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을 서둘러서 기와를 갈았지. 이번에 수리하면서 결론은 어땠대?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중력 기둥 들고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됐지 뭐냐? 그래서 수리비가 무척 많이 들었어.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편의 제목은 아주 온전해서 다시 쓸 수 있었으니 비용도 많지 않았지. 위주자. 많이 오래 방치했던 경우 그리고 즉시 고쳤던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 대조에다가 밑줄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쾌락한 행랑채의 수리라는 것을 제재로 구체적인 경험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결론 도출하자. 이것을 통해 사람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고 마치 나무가 썩어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네. 또 자신이 잘못 알고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입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디 그뿐인가? 확장하자. 또 어디까지? 사람의 몸에서 어디를 확장하자. 정치도 마찬가지다. 에다가 밑줄. 유추적 적용 두 번째. 사람의 몸에서 정치까지. 백성을 좀먹는 무리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탐관오리와 같은 무리들을 방치했다가는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급하게 바로잡으려고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어버린 거야. 외양간 고치는 거지.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난 후에 방문해가지고 약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사후 약방문. 하지만 김미애쌤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시험에 안 나오겠지요. 사자성어가 우리가 좀 밑에 때 없기는 한데 사자성어는 수업 시간 하신 것만 나올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집은 망가진 지 오래된 것,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두 칸과 비용이 적게 드는 한 칸의 비교 대조를 구체적인 경험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라.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라. 그럼 2번으로 내려와서 논증의 방식은 뭐라고? 유비 논증에다가 밑줄 집술이라는 경험을 그대로 나라의 정치, 사람의 몸이 유사를 한다면 밑줄이다. 추상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추상적인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게 만들기.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왼쪽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동그라미 칠게요. 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설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경험을 통해서 고전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수필.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자. 경험을 통한 깨달음. 경험 밑줄 깨달음 밑줄. 집을 수리한 경험의 비유에다가 밑줄. 그것을 몸과 정치에. 집수리, 삶의 자세, 정치의 방향으로 내용의 범주가 확장되었습니다. 내용의 범주가 확장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멈추지 말고 바로 카메라 워커로 가는데요. 카메라 워커를 같이 읽고 싶지만 읽었다가는 서로의 사이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요약본을 좀 준비를 했으니 카메라 워커는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학교 필기도 꼼꼼하게 정독을 해주시고 쌤이랑은 이 부분 바탕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고 풀비린내에 대하여는 더 쉽기 때문에 총정리 때 풀비린내는 프린트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오늘? 하고 문제들 골고루 푸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 드네요.
쌤은 그게 제일 걱정되네요. 개수 문제.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문제 유형이라서 옆으로 하나씩만 좀 넘겨주세요. 당황스럽겠지만 1년 내내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해진 문제 유형입니다. 적절한 거 모두 고르시오. 예, 개수 문제. 기니디가 아니라 기니디리, 니디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소신 있게 푸셔야 돼요. 어떻게 한 개도 맞는 진술이 없을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맞는 진술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 여러분의 판단력 근데 한 개만 잘 몰라도 그게 풀리지가 않으니 그건 참 곤란하다. 오케이 그럼 해볼게. 카메라와 박완서 작가의 작품이죠. 카메라의 상징과 워커의 상징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O와 위쪽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다가 밑줄. 훈이가 주인공이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낚시질 칠까봐 호흡 좀 되네. 아니야. 고모인 나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리고 전쟁의 경험을 가진이라고 하면 훈이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 그래서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영동고속도로가 강원도 놀러 가기 위해서 막 생기던 영동고속도로를 건설하던 시기 1970년대. 주제는 전쟁 상처 치유에다가 밑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좌절이 되더라. 상징적인 소재 카메라랑 워커를 발표하면서 주제의식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에다가 그렇게 치시죠. 1인칭 서술자의 시점에다가 밑줄. 그렇다면 1인칭 서술자의 시점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내면의 심리가 제일 잘 제시가 되더라. 내면 심리 구체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밑에다가 주인공이라고 적자. 주인공 나의 내면 심리가 잘 제시가 되고요. 훈이에 대해서 좀 관찰해서 전달하는 부분들이 더 많죠. 전체 줄거리 일단 읽어볼게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오빠 부부를 잃은 나는 어머니가 조카 훈이를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나랑 어머니는 노력을 해. 그래서 문과를 선택한 훈이에게 문송합니다로 살고 싶니? 라는 거에서 이과로 전과를 시킵니다. 훈이는 결국에 이과로 가다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향후 이걸 기출 교육하려고 주탄동 하시나요? 네, 주탄동 추가 질문이고요. 네, 옆에도 있고 위도 있고요. 수은주 건 꼭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찾아주세요. 2층에 가셔도 되고요. 2층에 형들이 장악하고 있어도 당당하게 나 한 잔 자제해라. 바로 위에 계단 올라가야 된다. 2층 가도 되고 야근데 상황이 좀 갈까 바로 나왔네. 이렇게 아니면 옆방도 있고 괜찮은 데를 검색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이를 갖다가 문송합니다로 키우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이과로 아이를 갖다 키우려고 하니까 적성에를 맞지 않는 거야. 아이가 공부가 안 돼. 적성에 안 맞아서. 그래서 마마 지잡대 간 거 아닙니까? 삼류대학 토목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훈이가 해외 취업도 이거 기회였는데 말이야. 해외 취업. 훈이의 자율적 선택권 박탈한 겁니다. 나는 조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주어야 미죽자 자기 고집이지. 이 땅에서 잘 살아 잔인한 전쟁에 대한 복수에다가 미줄 그런 생각으로 만류를 해. 그러다가 훈이는 영동고속도로 현장에 청년 기사부로 취직을 하게 되고 취직 후에는 연락이 없는 훈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훈이가 어떻게 살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다가 미줄 눈칫밥 먹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훈이야 당장 짐을 싸고 서울로 가자 라고 하니까 훈이는 자율적 선택으로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 흙먼지의 그 건설 현장에서 훈이를 키웠던 자신의 그 생각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혼란을 느끼게 되죠. 자, 등장인물 정리해서 나는 전쟁으로 오빠를 잃었고 조카인 훈이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 집착해. 훈이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집착에다가 줄. 훈이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채 고아가 되었고요. 고모인 나의 강요를 지긋지긋해 하지만 또 순응을 합니다. 이거 2번만 별표치시죠. 카메라를 메고 교회로 편안하게 여가를 즐겨라. 경제적으로 안정에다가 밑줄. 근데 카메라의 삶이 보장이 되던가 토목과 나오니까 아니 워커의 삶을 고된 노동에다가 밑줄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아. 가난하게 생활하는 삶에다가 밑줄. 성실하고 근면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 근데 그 기대가 좌절되는 게 현실인 거야. 1970년대 현실이 이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읽고 나서 쌤한테 이건 같이 고민하는 여러분이 문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그리고 좀 교재에서 문제 답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하면 쌤이 촉촉촉 본문으로 찾아줄 테니까
잘 할 수 있겠지. 공부 내용 안 읽을게. 알았지? 아니 이 질문만 읽을게. 가자. 이거 보면서 서울상 특징이랑 이런 거 하자. 마지막 갈등의 장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가 그런 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니야. 훈이는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 그냥 카메라 내고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래.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 나가는 줄.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서 대기업으로 가라. 공일날에는 카메라를 메고 카메라에다가 네오박스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에 나가는 줄. 야외로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낭만 딱 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질 않네. 취직시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미안해진 거야.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가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해외 취업에 나가는 줄. 훈이가 상황을 타개시키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한 건데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했어. 뭐라고? 해외 취업? 외국에서 나가서 산다고? 그건 안 돼. 왜요 고모?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요? 훈이가 생각하는 반대 이유는 돈이라고 생각할 거야. 어이구 A 부분에다가 별표.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이 나서요.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딴 이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투였어. 나는 뭐에 얻어맞는 듯한 아련한 마음이랄까. 밑줄기자 인물의 심리 직접 제시해나가는 줄. 옆에다 말아줘볼래. 1인칭 주인공이시죠.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이게 바라는 말이야. 꼭 이 땅에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내 눈앞에서에다가 밑줄. 그게 뭐야? 전쟁이라는 괴물에 대한 복수인 거지. 내 간절한 소망에 참뜻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전쟁이라는 상처가 그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그 자식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때 그게 보람 아니겠느냐. 밑줄이다. 전쟁의 경험과 상처로 인해 생존을 중요하게 여김에 나가는 줄. 그래. 돈 버는 거에 생존에 대해서 어른 세대들은 되게 중요시 여길 수 있단 말이야.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이 고아인 저 녀석 훈이를 온 정성을 다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전쟁이라는 상처로 자란 저 아이를 당당하게 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 내 소망의 참뜻인 것을 훈이는 뭐라고? 할머니 맡을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상하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훈이가.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끊기고 찾아갔더니 그까지 농땡이 칠 것도 없어. 가자. 서울로 가자. 몸이나 성할 때 일찌감치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건설 현장을 보고 훈이가 너무 고생하는 게 충격을 받았어.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다. 왜? 훈이가 수능 잘 해왔잖아. 고모의 뜻대로 살아왔잖아. 더 비참해지고 싶다 고모. 고모나 할머니가 그 철석같이 믿었던 그 생존의 기술 있지. 믿고 있었던 기술이라는 것이 생존에 먹고 사는데 정직하면 근면하면 결국에는 어떤 보상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거를 엄마 누구한테 엄마가 왜 태어났죠? 고모나 어머니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이쪽이다.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야다가 이줄 근면 성실하게 살면 보상이 오는지를 고모나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다. 기성세대에 대한 이쪽 계시고 사고 비판 이게 뭐야? 가치관의 갈등이지. 할머니랑 고모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존에 제1순위를 두는 가치관이야.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관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는 마. 뒷돈 쓰고 빌붙고 하느라고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와보니까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상사냐는 현장으로만 불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하다. 임시직에게는 공급 조금도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서는 이쪽이다. 훌륭한 경영 합리화에다가 밑줄 부조리한 모순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훌륭 경영 합리화는 약간 반어적이죠.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해주고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 버스는 좀처럼 오지도 않아.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져. 압박감에다가 밑줄 심리 직접 제시지.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 과장해서 들려줬다. 영동고속도로가 아직 나질 않아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냐고. 얘야 자부심을 가져라. 너가 대한민국의 밑줄이다.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에다가 밑줄 쫙. 그렇게 훈이한테 자부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날에 도서에다가 밑줄 고모 마큐모토 때마침 바카스 시즌이라서 자가용 가지고 강릉으로 싱싱 달리는 월정사로 싱싱 달리는 차들이 우리에게 한번지를 뒤집어 씌웠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자가용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계속을 즐기지. 코니가 그 생각을 하면 어떻다는 거야? 누군가의 희생으로 치러지는 고속도로의 건설에 웃기네.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사회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웃기네에다가 밑줄. 그러니 너는 자부심을 가져야 해 라는 그 말에 심한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한 부끄러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단어 뜻도 잘 보세요. 다각적, 부양, 반감, 속물적. 그래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총정리는 몇 시에? 12시 50분 한 타임, 그리고 4시에 한 타임.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다? 필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현대식 파트, 공감각적 신상 이런 것들의 표현 기법, 과장, 변화, 그리고 강조죠, 강조. 강조, 변화, 비유 이 세 가지의 표현 기법의 종류, 그리고 공감각적 신상의 감각적 이미지, 작품 감상 방법 이런 것들 10쪽 11페이지 필기하고 작품별로 중요한 요소들 좀 정리하고 고전 시가에서도 경기 체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시조도 빼신 것 같은데 강호사 시가랑 연결시켜서 시조에 알아야 되는 요소들은 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대가요, 향강, 고려가요, 시조 이렇게 네 가지만 합시다. 그 페이지에서는. 그러고 작품별의 포인트 같은 거 설명하신 거 싹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과서 안에서의 시랑 나무 속 물간, 남신이 주인공 박시문방. 그럼 연두의 울단은 빼요? 연두의 울단은 완전 제외니까. 그럼 그의 겨울이랑 그 다음에 유해까지 이런 작품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헤어지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모든 시험 범위는 끝났습니다. 한글 맞춤법이랑 의문의 변동이랑 해서 이제 모든 시험 범위가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